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요즘 장보기 무섭다, 과일 먹기 힘들다는 분들 많은데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 대전 지역 사과값이 지난해 대비 9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박병준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이 과일 상자가 있던 자리는 소포장 상품으로 대체됐습니다. 어른 주먹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사과 대여섯 개가 8,890원. 그나마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30%가 할인된 가격입니다. 역시 50% 할인 행사 중인 참외는 4개에 6,900원, 배 2개는 18,900원, 하나에 9,000원이 넘습니다. 가격을 확인한 소비자들은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한 2배 정도의 가격이 올라서 지금은 선뜻 잡지 못하고 지금 잡을까 말까 지금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체감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기준 대전 지역 사과값 상승률은 98.8%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지난달과 비슷했습니다. 배도 75%가 올라 3월 기준으론 상승폭이 가장 컸고 참외는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먹거리뿐 아닙니다. 택시와 도시철도 요금이 24%, 지역 난방비도 1년 새 2자릿수가 올라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딱히 뭐 추가적으로 뭘 더 하는 건 아닌데 돈은 계속 더 많이 나가서 좀 요즘 물가 수준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대전 지역 전세 가격은 전년 대비 0.3%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가격을 종합한 지난달 대전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66,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며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도 신선 과일과 식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이상 가격이 오르며 각각 2.8%와 2.6%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100년 넘은 유성호텔이 폐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존에 발행한 목욕 이용권의 환불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던 안내와 달리 돌연 말을 바꾸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109년 역사를 뒤로 한 채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 대전 유성호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문을 닫은 뒤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목욕 이용권 환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4월 1일부터 와서 이 사무실에 와서 사라고 그러더라고. 아, 환불 받으라고? 환불 받으라고. 하지만 안내에 따라 방문한 고객의 상당수는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쿠폰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관리업체가 변경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너무 황당한 게 3월 주중에도 저희가 가서 이거 교환해줘라 그랬더니 해준다고 하면서 4월 1일 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객들은 이용권을 대량 구매하면 할인폭이 크다 보니 한 번에 100장 이상 사는 경우가 많은데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다며 호텔 측의 갑작스러운 모르쇠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40년 이용했어. 쓰다 남은 거. 뭐 20장, 10장 이런 거만 환불해달라. 그 소소한 걸 안 해준다 그러는 거는 도리가 아니지. 항의가 잇따르자 호텔 측은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며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지만 미숙한 대처로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다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문을 열다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가운데 오늘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완전한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거듭 강조했는데 개헌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뒤 첫 지역 유세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세 차량에 올라 국회의사당 모형을 전달하는 의식을 선보이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회도 분점 형식으로 나눠 있으면 왔다 갔다 기름값만 더 들 겁니다. 바로 이곳이 생활과 토론과 상업과 주거의 진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세종의 완전한 국회의사당이 이전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천안과 당진, 대전 등 충청권 전략 지역 유세를 이어간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참여를 비판하며 이재명 조국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국 대표가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더해 수도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조국 혁신당 후보들 역시 세종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을 소극적이었던 거대 양당의 입장을 조국 혁신당이 앞에서 이끌어서 그래서 양대 정당도 전부 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다시 급부상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 만들어질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는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령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령 서천 선거구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내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40분부터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영 후보가 참석하고 이어지는 연설회에는 무소속 장동호 후보가 출연해 공약 발표와 상호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홍성과 대전, 금산의 경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산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산불이 났던 현장은 아직도 화마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식목일을 맞아 산림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쏟아붓지만 거센 불길을 잡긴 역부족. 사흘간 이어진 산불로 홍성 서부면 일대 1337헥타르, 축구장 1800개 면적의 숲이 불탔고 100여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산불이 난 현장은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남지 않은 채 모두 소실돼 말 그대로 민둥산이 됐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야산에 식목일을 앞두고 희망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자치단체와 마을 주민, 의용소방대가 나서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낙엽송 등 묘목을 심고 인근의 초등학생들도 산림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 불이 확 휩쓸고 가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를 심으러 와서 이제 그 나무들이 건강하고 울창한 숲이 됐으면 좋겠어요. 홍성 산불 피해 복구에는 2026년까지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예전처럼 숲이 우거지기까지는 최소 30여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심는 나무는 단일 수종이 아닌 산불에 잘 버티는 내화 수종이나 경제림 위주로 조성됩니다. 편백나무는 산지를 안정화시키고 또 생태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종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는 백합이라든가 낙엽승 등 활용도가 높은 그런 경제림으로 숲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형 산불 피해를 본 대전 서구 산직동 산불 피해 지역에서도 3번 나무 1,700그루를 심는 등 산림복구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이번 주에는 식목일과 한식까지 있어 산불 발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선 각종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청 등에서 파쇄 지원단까지 운영하면서 산불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인근 밭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건데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2,000제곱미터가 훼손됐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03건, 산림 36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 가운데 원인이 밝혀진 산불은 73건으로 눈밭도롱과 쓰레기 소각이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산림 인접지에서 쌓인 깻대를 파쇄기로 잘게 부숩니다. 기계에 넣자마자 순식간에 갈려 나온 부산물은 밭에 퇴비로 뿌립니다. 봄철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산림청이 직접 파쇄 지원에 나선 겁니다. 태우지 말라겠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여기다 싸놨거든요. 속이 시원합니다. 각 지자체와 농촌진흥청도 파쇄기와 지원단 운영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손쉽게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산불 걱정도 덜게 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영농 부산물을 직접 파쇄해드리는 사업을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식목일과 한식이 있는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공주시 반포면 삽재교차로 인근에서 액화 석유가스를 실은 탱크로리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가스 누출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견인 조치가 늦어지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안전사고 점검을 마치고 차량과 LPG 탱크를 분리해 이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으로 가는 차량들에게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5분쯤 세종시 새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는 갓길로 대피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가 10분 만에 진화했지만 퇴근 시간대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소방본부가 청명, 한식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는 상춘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 산불을 예방하고 투 개표소 소방점검 등 원활한 선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의 출동 체계를 점검하고 등산로와 투 개표소 인근에 소방 인력을 배치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대전시 괴정동의 한 원룸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집안 가재도구 등을 일부 태워 소방서 추산 1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던 고양이가 주방 전기 레인지의 작동 버튼을 눌러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16살 A군의 강도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